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할 건데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정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가 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자,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열 예정입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네. 저 어제 이거 이른바 삐라 금지법이라고 하죠. 삐라 방지법. 이게 이제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걸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단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음악이나 한국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USB 보내는 것도 금지되고, 달러 같은 돈을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만약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엄중한 제조치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놨는데요. 이 조항을 포함시킨 법이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그래서 참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넣었다는 조항이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인권의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북한의 주민들도 대북 국민이고 그분들도 사람인데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외쳐주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인권 보장이 전제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법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지원하지 말라,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남북관계 후퇴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접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협 사안들이 그동안 좀 몇 차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2015년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외부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북한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다.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북한의 범죄 행위를 더 고무시키고 향후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식 판단인데 전원위원회 결정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어떤 분이 폭력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폭력배들이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좀 치안 질서를 잡아달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으니 그때 폭력배들이 막 흉기를 들고 와서 난장판을 부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폭력배들을 소탕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이렇게 난동을 자꾸 부리니까 당신 삐라 뿌리지 말고 방송하지 마라,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폭력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폭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신 절대로 나와서 전단지 뿌리지 마라, 당신 자유권을 침해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 스톱, 이렇게 한다면 그게 왜 정부가 존재하느냐는 거죠. 김 의원님, 근데 이제 아까 주민들 접경 지역의 불안 말씀하셨는데, 근데 주민들 편에서는 또 이거 전단 더 이상 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가령 연평도에 포격을 했을 때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심지어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소각까지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진상조사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북한에서 아까 인권위원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북한에게 만만하게 보여서 오히려 더 범죄행위를 고무시키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이런 문제를 결국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강경하게 대할 때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 피해 문제가 있으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접경지역 그 주민들이 그런 불안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예.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그랬고 우리 당에서도 제안하기를 정이 그렇다면 이 전단을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자. 예. 어디에서 몇 시에 뿌린다고 하니 그쪽으로 향해서 무슨 포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걸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 예. 이게 하늘 올라갔다가 삐라가 떨어지는데 언제 어디에서 살포된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니 네네. 그런 우회 방법이라도 선택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무작정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조공을 갖다 바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그런 대한민국 법률을 조공으로 북한에다 갖다 바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한 거죠. 김여정 칭송법이라는 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금년 6월 4일인데요. 김여정이라고 하는 그 예. 김정은의 여동생이 예. 뭐 그냥 뭐 그 노발대발하면서 전단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6월 4일 그날 통일부가 전단 못 뿌리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김여정이가 뭐 명령하자마자 바로 그날 반응을 하고 예. 바로 그 다음 날 6월 5일 날 민주당 의원이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처리가 된 건데요. 예.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 부동산 때문에 못 살겠다, 일자리 때문에 지금 뭐 죽을 지경이다, 경제가 폭망했지 않느냐, 예. 법무장관과 지금 뭐 검찰총장의 그런 논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느냐 해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 없으시더니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날 통일부가 움직여서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게 김여정의 하명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외통이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이게 통과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 회의에서 최종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글쎄, 저희들은 지금 법사위에서 아직 예. 외통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어서 이 법은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제기할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강행 처리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다가 자기들 또 뜻대로 안 된다고 싶으니까 그 법을 또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3법 뭐 그게 뭐 대한민국 부동산을 뭐 안정화시킨다고 큰 소리 치더니 지금 완전히 폭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것도 전부 그냥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를 했죠.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장당 구성 이거 전부 자기들이 독식하면서 그냥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를 했죠. 이런 걸 보면 완전히 폭주당이다, 내 마음대로 당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김여정 하명법, 북한에 대한 조공을 바치는 이 법도 결국 김정은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오로지 김정은이에게 잘 보여서 뭔가 가짜 평화쇼를 한번 해보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에 호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법적으로도 대처하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이라고 하는 심판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제일 당내에 검토를 하고요.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제 뭐 연기됐다가 내일 열립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 제출했고요. 그래서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속하게 이제 뭐 징계위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정말 이제 2판 4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연죄가 무겁고 또 그 증거가 조사하면 금방 나올 만큼 명백한 그런 상태인지 이렇게 서둘러서
윤석열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국민에 대한 뭐 선전포고라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예. 이성적 판단을 잃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정부가요. 특히 이용구 법무실장 전 법무실장 하던 분을 예. 차관으로 했는데 네네. 이분은 뭐 출신 자체가 우리법연구회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예. 뭐 추미애 사단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밑에서 법무실장 됐고 예. 또 뭐 인사청문회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장까지 했다고 하니 예. 그야말로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데 보여지는데 완전히 뭐 대법원도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연구회, 법무부도 우리법연구회, 검찰도 거의 대부분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추미애 사단 이렇게 완전히 획일화되어서 예. 독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역대 최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특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황당했던 것이 이영구 차관 내정자 이분이 예. 이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네네. 그분 변호인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백운규 이분이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대전지검에서 예. 수사하고 있는 예, 그 원전이요? 월성 원전 사건 예. 네. 그 사건의 핵심 범죄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뭐 밑에 부하 직원에게 이게 월성 원전 빨리 조기 폐기한다는 보고서 안 올리니까 예.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언론 예.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 주모자로 보이는 사람의 변호인을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차관으로 만들어놨으니 네. 야 이거 범죄자 변호인을 사건 수사 지휘자로 임명한 꼴이다. 이분은 징계위원회 자격 자체가 징계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징계위원회 자격조차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겠다는 것이 각종 이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이 정권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 왜 수사하느냐.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수사하는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 수사당하는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거기에다 징계위원회 앉힌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께서는 새로운 징계위원이 될 이용구 좀 법무실장 내정된 것을 봐서는 내일 징계위원회 어떤 내용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사실 지금 문제가 사실은 이게 법도 참 웃기게 되어 있는데요. 징계 청구자가 추미애 장관입니다.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위촉하는 것도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놔놓고 그 사건을 재판할 판사를 검사가 임명하는 꼴이죠. 웃기게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 바로 직전 법무차관은 그렇게는 나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 네. 현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부터 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 이렇게 못하게 변호사 협회든지 교수협회든지 이런 데서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를 촉탁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예. 아니 기소를 해놓은 검사가 그 사건 재판을 판사를 결정을 해서 임명을 하겠다 하니 네. 그 결과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징계위원회 어떤 구성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얼마인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권한을 내려놓고 변호사 협회에다가 그걸 추천을 해라. 예. 교수 협회에다 추천을 해라. 그리고 로스쿨 협회에다 추천을 해라. 네네. 이렇게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분을 자기가 위촉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어 쏙 드는 사람을 하겠다 그러니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